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디딤돌 창업과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청창사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군요. 예, 다음 시간 가능한 하루 이틀 안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빨리 여러분이 이 사업계획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 설날 연휴에다가 막 청창사 마무리하고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아슬아슬하게나마 한 번쯤은 강의를 보고 여러분이 쓰신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내용 구성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좀 이제 샅샅이 훑어보고 그 저번 시간까지 제가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젠 그 흐름을 맞춰서 각 사업계획서의 항목에 어떤 의미로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전에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단은 일부에서 제가 주제를 선정했죠. 그래서 주제 선정은 청창사와 마찬가지로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추출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디딤돌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나 청창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굳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디딤돌하고 이걸 나눈 이유는 사업적 관점에서 이 사업 계획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잡는 게 좀 다르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구분을 했었고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게 조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청창사 쪽하고 좀 비교해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디딤돌 같은 이런 R&D 지원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신청 기술의 핵심 가치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요성을 보면은 일단 신청 기술이 나타내는 바는 청창사는 여기나 똑같습니다. 기존의 방식 대비 커피 추출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제시한 아이템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커피 원두로 고품질의 커피 추출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적 관점에서는 이제 카페에게도 고객에게도 어떤 관점을 잡냐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가 있다. 양적인 관점이냐 질적인 관점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질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 기술이 왜 개발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췄냐면은 이제 카페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카페가 뭐 어렵다 아니면 뭐 고객이 뭐 어떠하다 이런 거보다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뭐 블루마운틴이나 예멘 모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런 고급 커피라고 하는 건 너무 가격이 비싸고 또 그리고 이제 일부만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고, 또 요즘에 또 카페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요런 상황에서 기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향과 맛을 내는 커피 추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가의 커피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다. 어떻게 된다?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고 커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커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위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 기술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설파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커피 제조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이 가능한가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연구 개발 상황이고 지재권은 어떻게 확보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성이나 사업성 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보진 않아요. 분명 중요한 파트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핵심적인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국내 커피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당사가 어느 정도의 사업 성과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템 개발 역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잠재 고객이 어느 정도고 매출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는다고 제가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 계획서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술성 파트가 있고 사업성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지표를 보면은 개발 기술의 개요의 필요성,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 개발의 준비 현황, 뭐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뭐 연구 시설,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 뭐 사업 홍보, 사업 파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있는 각 항목에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의미의 글들이 들어가서 어떤 플로우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그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청창사나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그런 이제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업 공고문을 보면은 평가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지표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그 각각의 항목 자체가 그대로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각각의 챕터에 있는 그 평가 그 항목을 적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디딤돌은 실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 기술 개요의 필요성,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 개발 준비 현황 이런 식으로 평가 지표가 잡히진 않고요. 뭐 기술의 뭐 필요성, 뭐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R&D 사업 계획서만의 그 평가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거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좀 골고루 매기는 편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항목당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돼 있으면은 이 사업 계획서는 정말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그 기술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심사위원들이 눈여겨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거예요.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이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거 최종 목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제 성능 지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 계획 들어가는 거.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머지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나머지도 물론 봅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첨삭 정도나 조언 정도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기술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뒤쪽까지 정말 완벽하게 적어놓는데 앞에 기술성 파트에서 너무 보편화된 내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대체 이 기술이 왜 개발이 돼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포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기술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뒤쪽에 개발은 되게 자세한데 앞쪽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창패 스타일로 청창사 스타일로 이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기술 좋다, 이게 되게 좋은 기술이고 시장성 좋고 사업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개발할 거다, 뭐 이런 종류의 사업계에서 쓰시는 분이 있죠. 사실 전반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코칭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스토리텔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단 부분만 좀 더 예쁘게 바꿔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를 올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데코레이션의 문제라 그러면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써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련된 강좌를 제가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요거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이라서 그쪽 회원들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실제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그 기술성과 사업성에 있는 각각의 챕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술성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뭐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그게 기술의 정의, 기술 개요하고 필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뭐다? 근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하다? 어디에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이 기술을 개발할 가치가 있긴 있는가? 왜 개발해야 돼? 그게 이제 필요성 파트. 그 다음에 이제 현황. 그러면 선행 연구가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 선행 연구는 다른 데가 어떤 연구를 했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만큼 했고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애로사항이 뭐고 그거를 내가 여기를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대충 이런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사실 뭐 연구 개발 인프라가 이제 뭐 장비 보유 현황이나 뭐 인적 자원 이런 건데 사실 이건 팩트를 적는 부분이라 만약에 디딤돌을 쓸 때 너무 앞단이 힘들다 그러면 여기 먼저 쓰세요. 여긴 그냥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용화 후 수익 창출 계획. 이건 뭐 근데 사실 적어도 이제 이게 시장성이 충분하고 우리가 그 정도 인프라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관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초창패 쓰신 분들은 이건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좀 소싱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죠. 뭐 시장 진입 계획과 진척 사항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갖고 있을 테니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계획이라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 그냥 여러분이 실제 어떻게 고용을 이제 이끌어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구성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기술성 파트인데요. 기술성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어떤 기술을 왜 개발하려고 하는가. 뭐 이건 근데 사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실 이런 아이템은 워낙 정의가 명확해서 사실 이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뉘앙스로 갈 거냐인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다가 기존의 카페 힘들다. 카페들의 수익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커피의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한 커피 추출 기술을 개선하는 게 한 가지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차별적인 좀 다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일부러 목적을 잡았으니까 청창세 때 그 카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시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커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열풍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커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커피 추출 기술은 항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뭐 사이폰식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도 실제로 효과적인 커피 추출 기술, 커피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면서 그 사용량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출 기술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좀 기존의 커피 추출 방식 몇 개 나열해가지고 표로 하나 이렇게 넣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기술의 어떤 그 차별성을 먼저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을 왜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그 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해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라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냐면은 그거는 그럼 당신이 빚을 내건 어디에서 뭐 사채를 끌어다 쓰건 간에 빌려다가 그거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어차피 당신이 그거 가지고 돈 벌 거니까. 이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R&D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외주 개발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게 연구 개발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걸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개발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디딤돌로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R&D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기술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회사를 배제시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도대체 이 커피 추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당신이 필요해서 하는 거 말고 당신이 필요한 건 네 돈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플랫폼이 그래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랫폼은 우리 회사엔 필요한 거지만은 실제로 그냥 외주 주면 돈만 있으면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거는 R&D 지원 사업에서 안 돼요. 예,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커피 추출 장치라고 얘기 좀 되어 있는 거지만 기껏해야 커피 추출 기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 기존에 존재했던 커피 추출 기술 대비 내가 효율성을 50% 이상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가치를 제가 제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만으로도.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한 것만으로도 기존에 있었던 커피 추출 기술 대비 훨씬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회사라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걸 전제 조건에 깐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의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 기술을 그 기술이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럼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그걸 당신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밑쪽으로 이제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우리 이미 하고 있다 이거. 우리 이미 하고 있고 우리 되게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초기 실험 통해서 실현 가능성 검증 이미 완료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비전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재권은 뭐 출원돼 있거나 갖고 있으면 더 좋은데 없으면 또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거 하면서 유사 특허 같은 거 좀 넣으면서 이렇게 좀 회피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영업 비밀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뭐 이거는 근데
이제 라인상으로 또 보면은 이제 제품 설계 다음에 성능 테스트 다음에 시제품 조작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제품이 완성되었다.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수행을 했다라는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성능 지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숫자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숫자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추출 성능 기술을 50% 이상 향상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커피의 농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에 이제 그 원두 커피의 반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뽑아냈는데 뭐 색상이 뭐 별 차이 없다든지 기존에 있던 거 대비 뭐 그게 뭐 몇 프로 이상 뭐 차이가 난다든지 농도가 얼마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실제로 기계 만들었을 때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기술 자체에 완전히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 그랬더니 다들 맛이 똑같다 그랬다 이런 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인 공학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사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공을 한다고 한들 나중에 심사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걸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정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디딤돌 사업계획서 작년인가 처음으로 고객 만족도나 이런 시장조사 같은 거 리서치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어떻게 할지 자기네들도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좀 정답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매뉴얼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술 자체 포커싱해서 정량적 성능 지표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대표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대표자가 임의로 정했다가 만약에 그거 못 지키면은 어차피 못 지킬 거였다 이런 게 변명이 안 돼요. 예, 그 보통 까여요. 그래가지고 보통 환수시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량적 성능 지표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엔지니어가 충분히 실현 가능한성 그러면서도 충분히 그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해당 분야 엔지니어랑 상담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받고 그 엔지니어를 섭외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 연구개발 계획, 이것도 대부분 또 그 착각하시는 게 뭐 머신러닝이나 뭐 무슨 뭐 앱 개발을, 이거 사실 이거 대상도 아닌데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기획, 제작, 베타 테스트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청창사나 초창패에서 하는 사업 계획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뭐 플랫폼 안에 머신러닝을 들어간다 그러면 뭐 서버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 정확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머신 속도가 얼마나 빨리 머신러닝이 얼마나 빨리 학습해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편차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의 그런 세부 지표들이에요. 기술 자체의 세부 지표. 고객이 이만큼 만족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런 세부 지표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고 어떻게 계약할 거고 요단은 어떻게 할 거고 서버 어떻게 이런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뭐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뭐 테스트하고 개선하겠다 이거는 연구 개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연구 개발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경험이 없는 대표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엄밀하게는 오해를 하시는 게 창업 기업한테 준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기술 개발을 하는 창업 기업한테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술 개발하는 창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는 앱 개발이 필요하니까 이거 내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건 앱 개발 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겠다 그러면은 앱 개발이 됐건 뭐가 됐건 확실하게 기술을 피킹을 하고 그 기술이 기존에 없던 기술이어야 되고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수행기간별 업무 분장은 주간기간, 협업기간, 외주기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알아서 정할 건데 뭐 당연히 주간기간이 40% 이상 가져가야 되고요. 뭐 추진 일정 이런 거야 뭐 별로 뭐 할 얘기 없죠. 뭐 연구개발 인프라 이거는 뭐 먼저 쓰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업성인데 사실 여기 사업성은 조금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수익 창출 계획은 뭐 저라면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 카페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 시작을 할 거다. 뭐 목표 산정 근거다 그러면 5년간 매출이 어느 정도인데 몇 개의 카페로 이 제품을 뭐 제시를 하고 뭐 구독 모델을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 나올 거다 이런 거 근거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실정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여태까지 무슨 사업을 했냐 근데 이게 지난 사업 실적이어야지 커피 관련이어야지 뭐 제가 커피 이거 하는 건데 여태까지 뭐 회사 다니면서 얼마 벌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사업 실적 매출 실적이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표 시장 규모 분석 이건 뭐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주요 시장 경쟁사 이게 좀 어려운데 저라면은 커피 머신 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프리미엄 커피 전문 카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커피 추출 기술이나 그런 걸 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일리나 아니면은 뭐 같지야나 이런 이제 그 커피 머신 파는 데에 그런 이제 머신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기존에 이거는 어차피 내가 카페에다가 이제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런 카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커피 머신 대신에 이제 우리께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해줘도 되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페 대상으로 좀 일단 경쟁성을 잡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진입 계획과 진척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시장 진입 계획은 일반 카페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로 간다라고 하는 뭐 가장 전형적인 뭐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양산 판로 개척은 형제 확보한 협력업체 수, 뭐 추가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이런 거 하고 인적적 확보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항목에다가 어떤 종류의 스토리를 넣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가능하면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이제 디딤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쓰는 법으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뭐 늘 그렇듯이 끝날 때는 카카오톡 채널 이용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 찾기로 찾아보시면은 M&L이라고 하는 창업 힐링 전문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QR코드를 찍으셔도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 유튜브 대화명을 알려주시면은 회원 한정 해가지고 제가 뭐 창업 정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것들 뭐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뭐 채널 가입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질문에 대답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이런 질의응답을 받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질문한 게 뻔하거든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냐 이거죠. 근데 사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의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 사업 이건데 이제 차별성 어떻게 확보하냐, 어디에 지원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냐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여기 말 그대로 창업,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이 워낙 자금 확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드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정부 지원 사업 많이 따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얽매여가지고 사업할 거 제대로 못하는 걸 더 경계를 하는 사람이라, 사실 저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창업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근데 막 요 시즌만 되면은 뭐 차별성 어떻게 써요, 성능 지표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제가 알 리가 없죠. 본인 사업이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관련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줄 질문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인 창업에 관련돼서 고민거리가 있거나 약간 좀 어떤 식으로 뭘 준비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시간이 나는 대로 뭐 계속 하진 않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또 여기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필요한 건 FAQ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웬만하면 보실 수가 있고요. FAQ에서 여기 이제 제가 링크도 걸어 드릴 건데, 근데 저한테는 저 이제 사업계획서 문의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여기다 뭐 입력해요?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요? 이거는 강좌를 보시고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 문의는 아무리 질문을 하셔도 대답을 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창업에 대한 고민이나 기타 이런 그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너무 흔한 질문은 FAQ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채널 멤버십 대상으로 스트리밍 카페에서 따로 이제 이런 컨텐츠로 꾸며가지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짧은 거, 진짜 막 그냥 내한이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그냥 뭐 지원 사업 아니고 진짜로 내가 창업에 관련돼서 이런 거 어떻게 고민하냐 그러면 뭐 누구를 만나보세요, 뭐 요 정도는 그냥 답변 드리니까 뭐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 문의는 제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도 힘들고 여러분한테도 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또 저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그 디딤돌 이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